네, 안녕하세요. HP, MP, SP입니다. 이번 라디오 영상에서는 그냥 개발하면서 좀 쉬어가는 영상이죠, 라디오 영상은. 그래가지고 요즘 뭐 AI 디바이스, VR 디바이스, MI 디바이스, XR 디바이스 이게 좀 경계선이 좀 애매한데 그냥 XR 디바이스라고 퉁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연도별로 디바이스명과 뭐 제작한 회사명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놨는데 네, 이런 식의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한번 다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 기준으로만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6년 이때는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창 술 먹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는 물리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과제에도 쫓기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술도 열심히 먹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2018년도에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해서 사실 그때 좀 자바를 좀 배웠어 갖고 자바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자바 관련된 뭐 모바일 개발이라든가 그쪽 앱 개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AR VR이라고 하는 국비 교육이 하나 나온 것을 보고 미래인재 육성 사업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 국비 교육을 들으면서 AR과 VR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AR 기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으로 360도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헤드셋에 휴대폰을 끼워가지고 응시 기반의 인터랙션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AR 방식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이제 HTC 바이브, 그 다음에 바이브 프로라고 하는 요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이때 유선이었어요. HTC 바이브라고 하는 것은 일단 HTC는 대만 쪽 회사고요. 그다음 스팀 플랫폼에 있는 밸브사가 둘이 손잡고 만든 거라고 알고 있고요. 네, 이쪽에서 VR 관련된 것을 디바이스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VR 관련된 기기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1, 네, 이때 당시는 오큘러스 회사였고요. 네, 페이스북이었죠. 네, 이쪽에 있는 오큘러 퀘스트 1이라고 하는 무선 헤드셋이 나왔을 때에도 깜짝 놀라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뭐 홀로렌즈 2, 메타퀘스트 2, 메타퀘스트 프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갤럭시 XR 같은 게 가장 최신 디바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디바이스의 사진을 보면서 네, 추억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집에 갖고 있는 가장 초창기에 제 VR로 이끌었던 아직도 씁니다. 네, 오큘러스 퀘스트 1입니다. 물론 옛날에 VR을 배울 때 그때는 바이브라고 하는 바이브 프로인가 하는 VR 디바이스를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유선으로 썼었고요. 요거는 무선으로 나온 모델이어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썼죠. 그래서 오클러스 1 이거는 잘 쓰다가 지금도 게임용으로 씁니다. 요 안에다가 제가 비트세이버라든가 아니면은 그 복싱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장시켜두고 설치를 해두고 땀 흘려도 되는 게임을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나온 게 퀘스트 2죠. 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이제 메타 퀘스트 2로 바뀐 건데 이렇게 생겼죠. 네, 요거는 이제 패스스루 기능이 또 되긴 하는데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쓰고 주변을 둘러보고 현실 공간을 볼 수는 있지만 패스스루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깔끔한 느낌도 안 들고 좀 이질감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퀘스트 2는 안 사도 됐었던 것 같아요.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퀘스트 1으로 게임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퀘스트 3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는 안 사도 됐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어찌저찌 해서 사버렸죠. 그래서 이 퀘스트 2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 초창기 이제 좀 더 나아진 렌더링 그다음에 패스스루가 흑백이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긴 했고요. 이거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뭐 퀘스트 1이 고장나면은 이걸로 게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퀘스트 3죠. 이 퀘스트 3는 MR 기능을 쓰기에 적절합니다. 이제 찍어야 되는 콘텐츠도 MR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유니티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해외 개발자들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튜토리얼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퀘스트 3를 활용해서 이렇게 MR 기능을 구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스스루가 또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쓰고 있어도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질감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 쓰고 대충 좀뭐 돌아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두고 좀 비싸게 샀죠. 이게 한 70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갖고
주로 이제 뭐 VR 개발을 하든 아니면 MR 개발을 하는 용으로 샀는데, 실제로는 제가 영상도 VR밖에 안 올렸고 MR 개발하는 내용들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MR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또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홀로렌즈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이거를 구매할 당시만 해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 2입니다. 2. 홀로렌즈 2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미국 국방부 쪽에 계속 납품을 해서 이제 군용 장비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렌즈가 아직은 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물론 이제 홀로렌즈 3 관련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발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미국 국방부 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납품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직은 안 끝났구나. 그래서 이걸로 홀로렌즈 관련된 홀로렌즈 2 개발자로 좀 자리를 잡아두자라는 식으로 요거를 좀 해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나오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가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긴 했는데 사실 나온 지도 꽤 돼갖고 딱히 이게 쓸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투명한 요 고글 같은 걸로 현실에다가 가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시야각도 좀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딱히 요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괜히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VR 관련된 강의나 뭐 MR 관련된 강의를 했을 때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로 해달라는 요청이 일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자주 빌려 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프로도 비쌌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막 한 200만 원씩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게 2 다음에 나온 거죠. 그래서 2 자체가 가격이 한 40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이 프로가 한 2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를 썼으면은, 이걸 쓰면은 홍채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눈 인식을 하는 거죠. 눈동자 인식. 그래서 이런 것들 디바이스 관련해 갖고 강의 같은 거 할 때 고사양의 디바이스 기반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 디바이스를 빌려 가지고 좀 썼죠.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안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SR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별매품이고요. 컨트롤러랑 헤드셋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없어서 그냥 헤드셋만 있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요것도 지금 보면은 비전 프로랑 비슷하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랑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느낌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MR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카메라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용자, 이 헤드셋을 쓴 사람의 눈동자라든가 아니면 표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뭐 내부적으로 이제 카메라들도 안쪽에 있고 뭐 전반적으로 앞에 보이는 카메라도 많이 있어서 가격대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한 200만 원대, 비전 프로는 더 비쌌죠? 비전 프로 한 500만 원, 4, 500만 원 했던 것 같고, 얘는 이제 260만 원, 269만 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는 MR 기기, 뭐 XR 기기, MR 기기, 그걸로서는 지금 갤럭시 XR이 나왔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갤럭시 XR에 대한 개발 관련된 문서를 좀 봤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XR로 개발하기. 네, 이쪽에 있는 도구들 보면은 일단 안드로이드 XR이 조금 생소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SDK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키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XR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XR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SDK가 있는데, 저희가 초창기에 메타 퀘스트, 이제 퀘스트 기반으로 개발했을 때에는 오큘러스에서 제공해주는 오큘러스 VR 관련된 SDK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SDK를 사용하다가 디바이스가 은근 많아졌죠. 피코도 나오고 퀘스트도 나오고 바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VR 기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SDK인 오픈 VR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러한 오픈 VR 기반으로 개발이 계속 되다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VR을 넘어서 XR적인 거, 뭐 MR이나 XR 이런 거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오픈 VR이 오픈 XR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개발할 때 유니티에서 개발하셔도 오픈 XR로 개발을 하고요. 지금처럼 갤럭시 XR 같은 이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구글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XR SDK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유니티에서도 빠르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고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픈 XR 쪽으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XR과 메타X 퀘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 XR 안에 있네요. 오픈 XR 안에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이 피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유니티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XR을 활용해서 갤럭시 XR 개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XR 개발 관련된 이런 피처, 네, 특별한 특정 기능들이죠. AR 앵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이거는 페이스 트래킹, 네, 페이셜 관련된 거죠. 얼굴 추적하는 거. 오클루전이랑 이제 플레인, 이런 평면 인식, 레이캐스트나 AR 세션 이런 것들은 저희 AR에서 쓰는 그런 기능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현실 공간에 있는 것들의 오브젝트를, 가상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앵커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AR 앵커랑 AR 세션 관련된 것들 기반으로 작동이 될 거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플레인이라든가 사용자에 있는 페이스 인식, 그 다음에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오클루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들어있게 됩니다. 물론 핸드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컨트롤러를 구매한다면 컨트롤러도 쉽게 저희 뉴 인풋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니티 상태에서도 지금 갤럭시 XR을 활용한 개발할 때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다음에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들어가 보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새 앱 빌드 또는 유니티, 오픈 XR 또는 웹 XR 앱 포팅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한번 눌러 보시면은 관련된 것으로 기능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니티 개발로 들어가면 되겠죠. 안드로이드 XR에서 유니티 개발하는 이런 개발 문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쓴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개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봤는데 처음 이런 XR이나 MR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유니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XR 헤드셋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MR 헤드셋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썼을 때 해상도나 이런 것들은 뭐 엄청 더 좋을 수 있고요.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유튜브에 이런 디바이스를 해보시는 얼리 어답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 영상을 보면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발 문서나 이런 내용들 보니까 갤럭시 XR이라고 하는 걸 구매했다면은 메타스퀘스트 3에서 MR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근황처럼 라디오처럼 이런 식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디바이스도 발전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뭐 더 나간다면은 따라가는 것보다 좀 주도하는 게 좋긴 한데 MR이나 엑셀 관련된 지식을 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은 메타 퀘스트를 활용해서 컨트롤러로 권총을 잡고 총알을 발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는 활쏘기, 펜을 들어가지고 글씨 쓰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글씨 쓰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TTS나 STT라고 하죠. 텍스트로 적은 것을 이제 음성으로 바꿔준다거나 말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처럼 텍스트 작성한 것을 인식하는 이제 레코그나이즈 관련된 기능이죠. 그런 것들도 엮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조금 심화 과정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네, 그런 내용들도 올릴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